5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도파리나 XRP님의 트위터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죠. 더 빠른 지불을 위한 미국의 길이라는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국경 간 지불, 즉 XRP를 위한 리플의 솔루션을 언급합니다. 이 문서에는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The US Faster Payment Final Report Part 1 여기 보게 되면은요, 리플이 언급되고 있고요. Federal Reserve Government가 되어 있죠. 리플 is a solution that empower provider to make real-time cross-border payment. 실시간 국경 간 결제의 솔루션으로 리플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 리얼타임 페이먼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투데이. 그리고 밑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죠. 리플 enable full visibility into payment status, certainly of fees and settlement in real time. 실시간 국경 간 결제 페이먼트에 리플이 다시 한번 페더럴 리저브 거버먼트에 언급이 되고 있다. 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중앙은행은 더 빠른 지불을 위한 미국의 길, 즉 페드 뒤에 달러 뒤에 XRP. 결국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페드, 미국 중앙은행 뒤에 연결되는 볼란테와 연결되는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XRP. 달러 중심 뒤에 바로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지난 지구를 지배해왔던 그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유럽에서 디지털 유로화 프로토타입 완성, UTXO 활용, 프라이버시 다양한 결제 쓰임새, 분산 원장 스마트 컨트랙트는 글쎄, 내용을 좀 보시죠.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22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말 유럽 연합의 법정화폐를 새로운 형식으로 개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함과 동시에 디지털 유로화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쓰려고 완성한 거죠. 유럽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분산 원장 DLT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것에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죠. 중요한 건 유럽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DLT, 분산원장과 함께 CBDC 사설원장, XRP 사설원장의 그 중심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누가 있죠? 뒤에? 디지털 유로화의 뒤에 누가 있죠? 디지털 유로 협회가 있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이는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연결됩니다. 디지털 파운드와 연결되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바로 이사회. 거기 누가 들어가 있죠? 바로 수잔 프라이드먼. 리플의 정책 책임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스위프트와 엑센추어와 연결됩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그 뒤에 바로 리플과 XRP의 심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림 안에서 가치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2025년도 기준점입니다. 디지털 유로의 전면 상용화, ISO 2002의 도입, 그리고 XRP의 세상, 그 기점으로 맞물린다는 거죠. XRP,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유일한 자산이 되는 5달러 달성. 자, 큰 그림에서 5달러는 사실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가격대에선 큰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가격대가 상장이 아직도 배가 고픈 금액대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제 기준으로는 큰 그림에선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근거는 XRP는 시가총액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벨소스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5달러의 가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팟캐스터이자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골드스케드의 창립자인 말슨 베르소스는 여전히 XRP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는 최근 자산이 가까운 미래에 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된다면 순식간에 도달할 수도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펀더멘털 대비, 값어치 대비해서 눌려있죠. XRP가 시가총액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자, 5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900% 급등해야 되죠. 일부 투자자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XRP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XRP는 과거 여러 차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핵심이죠. XRP는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똥값으로 밀어놨습니다. 미래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똥값으로 밀어놨다는 거죠. 이미 물밑에서 11년간 밑그림을 완성해 왔으면서 인프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왔으면서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리터속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죠. 그 끝에 저희는 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XRP가 현재 가격에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XRP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에 대한 주요 요인은 소송을 지적하겠죠. 이 소송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 우주선 폭발할 수가 있다 언급을 제가 드렸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5달러까지는 순식간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빠르고 효과적인 국경 간 거래를 위한 브릿지 통화, 유일한 브릿지 자산이죠. XRP의 진짜 값어치, XRP 레저를 통해서 CBDC, NFT, 스테이블코인, 각종 토큰과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와 자동화 마켓을 통한 넥스, 다음 문명의 심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이 마라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추후에 제끼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그리 크립토님께서도 거듭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그렉 아모아트팸님이시죠? 에그렉 크립토, 이분의 트위터인데 XRP 아미, 스테이 스테디.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칼을 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랄라로 가고 있다. 마지막 전투이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XRP 거래량이 한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급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즉 소송이 몇 달에 아닌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을 한 후 반등에 지금 시그널이 왔다는 거죠. 널리 알려진 법적 싸움에 대한 종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로 현재 한국 시장에서 XRP의 가격이 보면 거래량 1위죠. 그리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반등이 요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다가 물량 소화하고 현재 다시 이 뚫을 준비를 하겠죠. 이제 기존과는 달라요. 에너지를 응축하고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죠. 다시 한번 시간이 딜레이되면 밀리겠죠. 그러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여기서 에너지 소화하고 아마 달러로 갈 확률이 무척 높겠죠. 흔들고 가든 바로 터지든 결론은 정해져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지지부진하죠. 반등에 나왔다가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더리움도 250만 원 부근이죠. 얘도 반등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XRP가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이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칼을 갈고 있어야 합니다. XRP 네트워크 활동이 2600% 급증하였다. 자, 지난주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 활동이 역대 두 번째로 XRP 네트워크 활동 급증 2600%. 지난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XRP 원장 네트워크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용자 활동량을 기록했습니다. 5월 26일과 5월 29일 사이에 XRP 1일 활성화 주소는 18,090개에서 49만 350개로 급증하였다. 놀랍게도 1일 사용자 활동이 2600% 증가하였다. 1일 활성 주소 매트릭은 특정 날짜의 네트워크에 상호작용하는 고유한 지갑의 주소를 합산합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켜볼만 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맹주이죠. 브릭스 은행에 합류하기 위한 협상 중. 중동이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확장하게 된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브릭스 5개국에서 중동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19개국이 확장하게 되면서 총 24개국 계속해서 확장한다. 심지어 이 설계판은 그들의 뒤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주인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탈달러화 노력 속에서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해 브릭스 은행에 합류하기 위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릭스 은행으로도 알려진 신개발은행 NDB, 사우디아라비아와 9번째 회원사 가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면한 NDB의 자금 조달 옵션을 강화하기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거듭 언급을 드렸죠? 중국 주도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주도의 NDB, 그리고 CRA, 그리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NDB, NDB는 미국 중심의 ADB, 그리고 월드뱅크, 그리고 IMF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CRA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리고 NDB가 언급된다는 거죠. 이 브릭스 중심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 말은 뭐다? 탈달러, 즉 달러의 집을 부셔버리는 거다. 두꺼비 집을 부시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동의하에, 그들의 설계 작업 아래서. 2015년에 설립된 NDB의 주요 목표는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브릭스 국가 및 기타 신흥 경제국의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는 브릭스 국가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들 국가는 신개발은행의 창립 멤버입니다. 또한 NDB는 초기 배치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이집트와 같은 새로운 회원을 환영했습니다. NDB는 설립 이후 9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총 대출 금액은 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NDB 가입 가능성이 브릭스 국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NDB의 역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기여를 강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브릭스와 중동, 결국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스위프트 2.0, 기존의 세력과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스위프트 2.0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기 중심이 뭐다? 바로 XRP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절반 이상이 탈달러화를 지속한다.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 절반 이상이 탈달러화를 지속 중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요? 탈달러한다.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절반 이상이 누구의 동의하에, 누구의 지시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동의하에 기존 두꺼비 집을 새 집으로 이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머리를 강하게 인지시키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투심 위축 속에서 박스권이죠. 그러나 큰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집 중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들어와 있는 2천만 원대에서 3,500, 4천만 원까지 들어와 있는 애들은 세력들이다. 당연히 모으고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이 열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홍콩 증감회 위원장, 내일 시행될 거래소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홍콩 6월 1일부터 신규 암호화폐 규제안 시행 예고,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포함 기업 유치 위한 홍콩 당국의 의도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열어 제킨다. 코인의 폭등 시장이 곧 다가온다. 더불어 전 세계 코인 시장의 폭등 시장과 가상자산의 폭등, 증시의 반등,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 고로 아까 보셨던 에그락 와마퍼님의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칼을 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기